수업은 감각 깨우기 1 번쩍 눈 괴물입니다. 준비해둔 규제는요, 감각 깨우기 드로잉북, 번쩍 눈 괴물 스티커, 색연필 또는 사인펜을 준비해주세요. 감각 깨우기 오늘 수업은 번쩍번쩍 눈 괴물인데요.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.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장에 보면 검정색 바탕에 이렇게 예쁜 또는 컬러와 모양들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괴물의 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. 그 다음 장을 보면 밝은색 흰색 바탕에 괴물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. 여기는 약간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수업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검은 어둠 속에, 어두운 방 속에 괴물의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있어. 그 괴물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.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 괴물들이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나타났을 때, 짜잔 하고 밝은 곳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양의, 어떤 형상의 괴물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늘 할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눠 주시고요.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첫 번째 장에 이 어두운 방 속에, 어둠 속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괴물을 표현할 텐데요. 괴물의 눈을 표현할 텐데요. 이 그 번쩍 눈 괴물 스티커를 보시면 이 1페이지에서는 이 스티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. 스티커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컬러 도형들은 이 모양의 크기가 제일 크죠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도형들의 모양은 그거에 비해서 약간 작아지고요.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작은 모양이 있고 여기는 더 작은 직사각형 모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. 큰 도형을 먼저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고, 그리고 그 다음 작은 도형을 그 위에 겹쳐서 모양들을 붙였을 때, 자,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금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, 그리고 또 내가 붙여준 큰 도형 위에 작은 도형을 잘 겹쳐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원과 네모가 어떤 큰 대비를 이루죠. 색깔도 그렇고 이 모양에서 뭔가 그 눈에 대한, 괴물 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해 볼 수 있고요. 조금 더 작은 도형, 더 작은 도형을 붙였을 때는 그 모양이 점점 구체화돼서 어떤 디자인적인 또는 어떤 형상이 재밌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점차 구체화된 눈의 모양들이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가면서 괴물의 눈을 표현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 모양들만 규칙적으로 큰 것부터 점차 작은 것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과정만 잘 따라서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죠. 여기에 어떤 조형적인 쾌감이 있어요. 우리 아이들도 그런 쾌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도 눈을 붙였다면 또 이런 빈 공간에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괴물 눈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. 짧은 시간 잠깐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가지고 꾸며봤어요. 이렇게 꾸며보니까 좀 어떤가요? 되게 모양들이 참 재밌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. 이런 모양들은 이미 이 스티커에서 디자인된 모양들을 그대로 썼지만 그게 어떤 모양들끼리 겹치고 어떤 색깔끼리 겹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밌고 화려한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연출해낼 수가 있어요. 참 재밌고 즐거운 놀이 형식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아마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, 또 그것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겹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들이 이루어지고
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옮겨볼게요. 짜잔, 이제 밝은 대로 괴물이 나타났어요. 자, 우리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밖으로 어둠 속에 있던 괴물이 밖으로 짜잔 하고 나왔을 때 그 괴물은 어떤 모양일까? 어떻게 생겼을까?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? 또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? 아마도 입은 뾰족뾰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. 또는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? 코는 매부리 코에 듬성듬성 털이 나 있을지도 몰라. 뭐 이런 식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괴물의 이미지, 형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때 여기에 그 괴물의 형상들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여기 보면 완성된 스티커 모양의 눈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. 이 옆에는 그 눈의 형태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눈을 먼저 자기가 원하는 컬러로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모양을 그리는 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은 이 점선대로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선과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게 또는 매끄럽게 그릴 수 있는, 말하자면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색깔도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그려주면 더 예쁘겠죠? 뭐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색깔을 따라서 해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해도 좋고, 그리고 또 이 안에 색깔을 칠해줘도 좋고요. 전부 다 칠해도 좋지만 또 군데군데 자기가 칠하고 싶은 부분만 또 칠해도 좋고요. 그 다음에 괴물의 얼굴을 이제 완성을 해야겠죠. 어디에 입을 할까요? 이쪽에 입을 할까? 이쪽에 입을 할까? 또는 이 가운데 입을 할까? 그건 아이들한테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쪽에 뾰족뾰족한 이빨을 그려볼 거예요. 그리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있는 입을 커다랗게 벌렸을 때 그 안에는 무서운 혓바닥도 숨어 있어요. 혓바닥에는 붉은 돌기도 나 있어요. 이 괴물은 정말 이상하게 생기고 무서운 괴물이라서 입은 이쪽에 있지만 코는 이쪽에다 표현할래요. 이쪽에 커다란 콧구멍이 있어요. 콧구멍 속에는 지저분하게 코털이 삐져나와요. 이 그림, 아이들이 드로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이미 완성된 이미지를 갖고 그리기를 출발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. 그렇게 하는 대신 그리는 과정에서 점차 생각이 발전되고 또 생각이 또 새롭게 나타나고 그러는 과정으로 드로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로잉 할 때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속 개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대화를 더 시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. 코는 이렇게 되면 코는 어디 있을까? 또는 코 속에는 뭐가 있을까? 콧구멍도 있고 또 코털도 있을 거고 어쩌면 코 위에 여드름도 있을지 몰라.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더 다양한 표현들이 이 괴물의 얼굴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아이들도 더 많은 것들을 이 안에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뭐 눈썹도
있을 수 있고요.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서 눈과 코와 입과 또 귀? 귀는 어디 있을까요? 귀는 정가운데다 그럴까요? 귀도 괴물의 귀니까 좀 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사인펜으로 괴물의 형상을 그려가는, 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